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찰과 평가를 섞어서 표현하면 듣는 사람이 내가 뜻한 대로 내 말을 이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항감을 가질 수 있다. 교장과 교사들 사이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느 초등학교에 한때 관계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했다. 교장 선생님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곧바로 그는 떠버리예요 라는 대답이 나왔다. 떠버리라는 말을 통해서 교사들이 교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교장이 실제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저 선생님 말씀은 교장이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 역시 교장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관찰이라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평가였다. 교장 선생님은 자기만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추측하는 일은 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장은 항상 주인공으로 주목받길 원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추측한 말이라고 하자 두 교사는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 참 힘드네요 말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사들을 짜증나게 하는 교장의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적어나갔고 여기에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어 교장은 직원 회의 때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전쟁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는데 이 때문에 회의가 예정 시간을 넘겨 끝나곤 했다. 내가 교사들에게 그런 괴로움을 한 번이라도 교장에게 전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들은 해보기는 했지만 모두 평가하는 말들 뿐이었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회의 때 교장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장과 함께 모였을 때 이것을 이야기해보기로 동의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교직원들이 했던 불평을 이해할 수 있었다. 논의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교장은 그 얘기 들으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전쟁 경험담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교사들이 교장이 행동에 불만을 털어놓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들은 비폭력 대화 대신 무언의 비난들을 하고 있었다. 몇몇은 눈을 굴리고 있었고 어떤 교사는 하품을 했고 또 다른 교사는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 불편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혹시 무슨 말씀하실 분 있나요? 교사들에게 물었다. 결국 교사들은 자신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교장의 특정한 행동을 명확히 말하는 데 성공했다.
교장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사들에게 물었다. 왜 지금까지 내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관찰을 표현하는 말은 때와 맥락에 맞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시간 개념이 없다가 아니라 그는 지난 3번의 약속에서 모두 30분이 지난 후에 왔다라고 하면 관찰에 따른 표현이다.